저는 6개월 전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모임 안에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준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온 인연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작은 힘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63,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28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고 재작년 2월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첫날 아침 7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더군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벌떡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려다가 아 맞다 나 퇴직했지 싶어서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었던가 싶은 날들이 시작된 게요. 남편은 아직 직장에 다닙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림을 차렸고요. 빈집에서 저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연락한 게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30년을 알아온 사이들이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넣었더니 반응이 제법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모임이 2번, 3번 이어지면서 이상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 해외여행을 달고 살았고 또 한 명은 자녀가 의사가 됐다며 매번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퇴직교사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수가, 너는 그냥 집에서 쉬면 되잖아. 편하겠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편하다. 그 한마디가 제 퇴직 후 삶 전체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임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억지로 1~2번 더 나갔는데 갈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해졌습니다. 보고 오고 나서 오히려 더 외롭다는 느낌. 아마 이 기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결국 단톡방 알림을 껐습니다. 그러고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30년 우정의 끝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극적인 다툼도 눈물의 선언도 없이 그냥 조용히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조용하고 좋았지만 말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좌도 등록해봤습니다. 수업은 재미있었는데 끝나면 다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로당은 아직 제 나이엔 좀 이른 것 같았고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나이. 그게 60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데 한번 들어가 봐. 퇴직한 분들끼리 모이는 온라인 독서 모임이래.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온라인이요? 화면 보고 얘기하는 거요? 낯간지럽게.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맞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접속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화상 화면에 얼굴들이 하나 둘 켜지는데 다들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이름을 말하고 사는 곳을 말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나눴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
강원도에 사시는 분, 저처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퇴직하고 나서 말 상대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허무했던 것, 친구 모임에서 상처받았던 것, 혼자 시간 보내는 게 어색했던 것, 말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얼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똑같아요. 하면서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같은 처지라는 것, 같은 높이에 서 있다는 것, 그게 관계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모임, 또 하나는 동네에서 직접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해보니까 각각 전혀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모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들어간 독서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책 한 권을 미리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접속하면 되니까 날씨가 나빠도 몸이 좀 피곤해도 참여가 됩니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의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부산 사는 70대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으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인천 사는 68살 이 여사님은 젊을 때 못 읽은 책들을 이제 읽고 있다고 하셨고요. 강원도 홍천에서 혼자 사시는 최 선생님은 이 모임이 없었으면 한 주가 너무 심심했을 거라 하셨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른데 책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온라인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멀리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조용히 나오면 그만이고요.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군요. 같이 밥을 먹는 따뜻함, 어깨를 건드리는 그 사소한 접촉, 걸어가면서 나누는 수다. 그런 것들은 역시 직접 만나야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동네 인간관계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 가꾸기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단지 안 작은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방울토마토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거기서 만난 오복 씨는 저보다 2살 위인 65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텃밭 모임이 유일한 낙이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엔 같이 흙을 파다가 웃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텃밭 일 끝나고 같이 냉면을 먹었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자라더군요. 상추처럼 천천히요. 동네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반갑고 산책하다 만나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가까워지려 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오랜 친구와 달리 새로운 인연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은 예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직업이 뭔지, 자녀가 어디에 다니는지,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이런 잣대를 가져가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끝납니다. 제가 온라인 모임에서, 텃밭 모임에서 만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젯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작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매주 화요일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오복 씨랑 토요일 텃밭 약속도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 친구들과 내년 봄에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나볼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 선생님, 인천 이 여사님, 홍천 최 선생님, 다들 그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30년 친구들과 멀어진 건 여전히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억지로 버티려 했다면 지금 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새롭다고 해서 다 얕은 관계도 아닙니다. 관계의 질은 시간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대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만 찾아보는 겁니다. 온라인이든 동네든 상관없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 작은 한 발이 긴 외로움의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퇴직 후 인간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